오늘은 이별 후유증 단계와 도움이 되었던 이별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별 후유증, 왜 이리 아픈 걸까? 이별의 고통은 세상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덜 아픈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별에 고통스럽듯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와 비슷한 이별 고통을 경험합니다. 생애 첫 이별을 했어도, 무수히 많은 이별을 했어도 이별 후유증은 반드시 겪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별 이거 왜 이리 아픈 건지 알아야 덜 억울할 듯하여 다뤄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강렬한 것은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강렬했던 것만큼 그 이상의 이별 후유증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는 걸까요? 이것은 몇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때 내가 가진 세계관이 흔들립니다. 이별은 단순한 관계의 깨짐이 아니며 상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함께 나눈 모든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아픈 게 사실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나의 미래에서 함께 마주할 수 없다는 생각은 지금 당장 나의 마음에서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일상의 변화는 방해를 받을 정도로 불안과 절망감을 함께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종종 우리는 헤어짐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단계를 거쳐야 우리는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말과 함께 이 시간을 아래의 단계에 따라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별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별 후유증 5단계를 겪습니다. 이는 손실과 슬픔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으로 각 단계에서의 극복 방법도 다릅니다. 1.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별 후 처음 느끼는 단계는 지금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음. 분명 이건 큰 오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집착하는 마음이 강함. 논리적으로 이해하지만 믿고 싶지 않음. 연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부정하는 상태. 고통을 피하기 위한 자기 보호를 위한 무의식 본능. 혼란스럽고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상대방 또는 상황에 대한 화가 나타납니다. 부정 단계가 지나고 나면 분노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연인에 대한 분노는 일반적인 일이다. 화나는 감정이 온종일 차지하고 있음. 이 관계를 끝낸 연인에게 화를 내거나 한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화가 나기도 한다. 이 감정 단계는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감정 단계입니다. 분노를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억누르지 말고 건강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노래방에서 미친 듯 노래 부르기, 베개에 얼굴을 덮고 소리를 질러도 좋습니다. 운동, 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감정을 발산하세요. 3. 세 번째 단계는 거래입니다. 만약에 또는 무엇이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분노가 가라앉으면 타협을 하려는 나를 발견하게 됨. 만약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과거의 일들을 회상. 그때 그랬더라면 등등 아쉬움도 느낌. 이때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낯선 사람 만나기 등등. 직업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는 환경 변화를 하기도 함. 이 감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열망이 가득해지는 단계. 걱정과 불안함이 정상적인 반응임을 인식하세요. 4. 네 번째 단계는 우울입니다. 이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슬픔과 절망감이 듭니다. 분노의 감정을 겨우 이겨냈더니 이젠 우울감이 찾아옴. 분노와 우울증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감정임. 이별의 고통을 이겨내려는 무던한 노력이 실패했다는 느낌 때문. 이젠 그 좋았던 날들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지함. 우리는 미칠 듯한 분노의 감정도 잘 이겨낸 것처럼 우울감을 겪는 이러한 단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울감 단계를 건너뛰고 싶을수록 더 오랜 시간 우울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면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황에 슬픔, 우울은 당연히 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5. 마지막은 인정 단계입니다. 이별 후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끝이 나버렸다는 사실은 위 단계에서 알았지만 진정한 인정은 다른 감정을 불러옴. 과거를 보내주고 내면의 평화를 만드는 시기. 이별 뒤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 자신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에 관심이 생김. 긍정적인 생활 습관 유지와 새로운 목표 설정 등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위에서 제시된 5단계 모두 정해진 순서나 시간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단계를 건너뛰거나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정상적인 반응이며 개개인의 과정과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별 극복하기 위한 5가지 방법. 어렵게 들리겠지만 이별의 고통을 그대로 겪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5가지 방법을 나에게 맞게 적용시켜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감정 표출 찾기. 이별 후 다른 것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걸 저도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의 고통을 억누르는 것보다 생산적으로 표출해야 한다는 말. 그래서 건강한 표출 방법을 찾아 행동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감정 표출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글쓰기, 요리, 여행, 운동 등 위에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글쓰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공개를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블로그에 슬플 때마다 아무 글이나 적었습니다. 지금 감정, 헤어진 이유,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무엇인지, 관계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등. 사실 적어보면 생각에 안 잡히던 것들이 글로 정리되면서 마음이 가라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자기만의 감정 표출 방식을 찾아 꼭 해보길 추천합니다. 신뢰하는 사람 찾아 털어놓기. 지금 이별의 슬픔을 혼자 겪어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슬픔을 홀로 겪으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곤 했지만 이별의 고통은 정말 아팠고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 누구에게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해소라고 할지라도 죽을 것 같으면 홀로 삼키지 말고 털어놓도록 합니다. 이땐 전문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3. 전 연인의 흔적 지우기. 슬픔의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이런 일을 행해야 할지 정답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엔 이별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나 자신에게 시간을 쏟고 싶어지는 인정 단계에서 실행하였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했고 일부러 이런 흔적을 찾아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피했습니다. 어쩌다 시간이 지나 그 흔적이 나오더라도 집착할 때보다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습니다. 4. 나를 위한 시간. 이별 후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고 비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별로인 사람이라서 등등. 이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벽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아야 합니다. 이런 자기 비하적 감정이 들 때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헤어짐이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해 좋은 식사를 대접해주기. 나를 위해 좋은 선물을 해주기. 나를 위해 마사지를 받기. 나를 위해 등등. 긴 시간 인내심이 필요해. 사랑과 함께 이별은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것은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겪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별의 고통에 힘든 날들은 필요해야 한 것이며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게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별에 대한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갖도록 합니다.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며 인내심을 갖는 자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